저는 대표님들의 비즈니스를 숏폼으로 성장시켜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단순히 영상 외주 그냥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숏폼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브랜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8분이나 짧은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딱 주제 한 가지를 정해서 일단 요게 제일 그 마케팅이나 숏폼을 의뢰하는데 가장 그 고민인 거잖아요. 내가 광고를 돌리든 숏폼을 만들든 SNS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결국 그거를 통해서 구매 전환이나 아니면 상담, 문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인데 이런 SNS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다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콘텐츠는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안 나와. 조회수는 터졌는데 왜 문의가 없지? 팔려고 영상 찍으면 광고 같다고 다 스킵해버리네. 다들 똑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우왕좌왕 좀 자충우돌 겪으면서 나름의 솔루션이랑 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죠. 왜 내 숏폼은 문의나 구매로 안 이어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딱 이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 3초 안에 만든다, 뭐 춤춘다, 노래 부른다 이게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고객이 이거를 왜 봐야 하죠? 이게 대답이 안 되면 그 숏폼이든 뭐 블로그 글이든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상품의 타겟 고객이 이것을 끝까지 보게 해야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제가 숏폼을 테스트해 보니까 3초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 알고리즘은 3초도 짧아요. 최소 6초 이상에서 최대 10초, 11초까지 영상을 봐줘야 알고리즘이 이걸 좋은 콘텐츠라 생각하고 밀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좋아요랑 뭐 공유랑 뭐 이런 관여도에 영향을 끼치는 지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 테스트 결과 가장 쓸모없는 지표 중에 하나가 좋아요예요. 왜냐하면 SNS에 쓴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관심 없는 분야나 예를 들어 정치색이 다른 친구가 뭘 올렸는데 내가 그냥 친구니까 그냥 좋아요 눌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영상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나랑 상관이 없어. 1초만 보고 좋아요 눌렀다고 이제 알고리즘 밀어주지 않아요. 이제 노골적으로 진실된 데이터 지표는 이 영상을 어느 정도까지 봤느냐, 끝까지 봤느냐 그겁니다. 네, 제가 시간을 체크하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인간을 굉장히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데이터 지표는 일단 GPS, 내가 하루 중에 어디를 갔는가,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가, 이 세 가지 데이터만 있으면 이 인간을 굉장히 솔직하게 좀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NS 숏폼에서 그 지표는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내가 공유를 하든 저장을 누르지 않든 뭐 좋아요를 안 누르든 간에 이 영상을 10초 이상 봤다? 그러면 그 영상은 그 영상을 본 사람에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객, 내가 이거를 3초 이상 계속 보게 만들어야 결국 콘텐츠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관계된 사람들 계속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고객이 이거를 왜 봐야 할까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관여도, 매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너무 절박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무조건 공급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팔고 싶은 포인트가 있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그래서 계속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싸요, 정말 싸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 잘해요, 잘해요, 저 빨라요, 빨라요. 그건 공급자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빠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정확히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나는 맛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음식이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필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콘텐츠는 그 타겟 고객한테 쓸모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관여도가 이제 내 이야기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3초나 후킹 같은 것이 이거 내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시청을.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럼 저장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보게 되거나 야, 이 영상을 봤는데 이거 너 이야기 같아. 그럼 공유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관여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출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내 고객 이야기가 아니면은 매출이고 홍보고 상담이고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영어로 call to action이라 얘기하거나 CTA. 근데 CTA까지 가려면 결국 영상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건데
초반에 내 이야기 아니어서 휙 넘겨버리면은 그 끝까지 갈 일이 없다는 거죠. 관여도 내 이야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솔루션이 결국 나의 해결책이네? 그러면 먼저 문의가 오고 그 다음에 상담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후기를 살펴보고 마지막은 매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건 예전에 이건 숏폼이 아니고 롱폼이긴 하지만 농부분을 한번 그 콘텐츠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3살 어린 이제 젊은 농부분인데 이분은 절임 배추를 전문적으로 배추를 재배하고 절임 배추를 만드는 분이세요. 이 영상이 터졌던 게 이제 김장 시즌쯤이었는데 그 김장 시즌 제대로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촬영을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이 영상을 누가 봐야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쉽죠. 김장김치니까. 니즈가 있는 사람은 김장을 해야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20kg가 엄청 싸네? 게다가 국산이네? 엄청 공장이 깨끗하네?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국산 절임 배추를 파는 곳이네? 관여다 매출이 딱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댓글들이 3년 전에 젊은 분이 믿음이 갑니다. 깨끗하니 좋네 이런 게 달렸고 그 유튜브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할머니도 계시고 뭐 할아버지 뭐 할줌마 이렇게 엄청 많아서 보면 딱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청결하게 하여서 보는 애 제만 깨끗하고 화팅입니다. 이숙희 이름도 뭐 순연임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딱 보이잖아요. 콘텐츠가 전 참 좋은 게 마케팅이나 광고는 광고비를 끊으면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콘텐츠는 참 좋은 게 그 시즌이나 어떤 키워드가 다시 떠오르잖아요. 이 영상은 이제 김장 시즌마다 무조건 떠오르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바로 5개월 전에도 전화번호 부탁하면 연락처 이렇게 달렸어요. 이 댓글이. 3년 전에 올라온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저 영상으로 그 전년 당월 대비 매출이 40% 올랐다고 제가 그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피부과 원장님 계정인데 여기도 관여도가 참 좋았었어요. 이 원장님이 자기가 아는 형님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형님이 점을 기똥차게 잘 뺀다고 얘기한 게 이 콘텐츠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관여도는 점을 빼야 하는 사람들, 점이 좀 엄청 이상하거나 너무 커서 아무 병원에 가서 뽑을 수 없다. 근데 점을 빼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아는 병원 의사가 없는데. 그런데 현직 전문 의사가 점을 전문적으로 빼주는 의사를 추천해 준다고 하니까 이 관여도 매출이 딱 맞아가지고 아직도 조회수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조회수를 분석해 보니까 이건 다음 주까지 80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너무 이런 병원이 있는지 몰랐다. 이건 나만 알고 싶었던 의사인데 하면서 굉장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거. 자, 근데 왜 문제는 이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고객 중심 콘텐츠를 만들지 못할까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B&I 시스템이 똑같은데 결국 내가 운영하는 사업과 상품이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뾰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이나 어떤 IR 자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저의 상품 타겟은 20대 남성입니다. 저의 상품은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런 타겟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냐면은 그 배민의 그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그멘트를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이 상품을 써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사람은 그려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냐면 저는 카페 사장이나 콘텐츠가 필요해요가 아니라 어떤 고객인지 커피를 제대로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커피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하고 나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콘센트, 무드, 음악 플레이리스트 혼자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콘텐츠를 보여줘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음식이 있어요. 디저트도 있어야 하고 주변 행사, 카페뿐만 아니라 거기를 코스를 어떻게 돌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겟에 따라서 콘텐츠 전략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상담을 할 때 이 클라이언트들의 그 프로필부터 먼저 작업을 하거든요. 상담을 엄청 구체적으로 해서 이 대표님의 특징이 뭔지, 차별점이 뭔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장점이 뭔지 이걸 다 무조건 인터뷰를 최소 2회에서 3회를 해서 다 걷어냅니다. 이분은 이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드는 대표님인데 그냥 다이어트 식품을 만든다고 하고 뭐가 특별한 차별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의 인터뷰를 거쳐서 이분이 책을 썼었고 이 책의 내용이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와 약간 영혼의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건강하지 못한 사고 때문에 몸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쁜 커리어 우먼 타겟으로 무너진 몸과 마음으로 회복 루틴 가이드를 타겟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0명에서 시작한 게 지금 500명까지 늘어났고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네.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저희 그 엄소정 대표님. 이분은 제가 일단 타겟이 아직 확실하지 못해서 일단 제품군으로 일단은 좀 세그먼트를 이렇게 해봤는데 특수 인쇄 쪽으로 굉장히 터지고 계셔서 제 생각에는 이제 디자인이나 아니면 브랜드 그 담당자분으로 좀 프로필 한번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유선미 대표님, 이제 유선미 대표님과도 상담을 엄청 많이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유선미 대표님이 위클리 하시면서 타겟을 구체적으로 많이 요즘 말씀하시죠. 30, 40대 워킹맘. 그걸 제안을 드렸는데 40대 워킹맘들의 투자와 돈 공부를 도와드린다라는 걸로 세그먼트를 확실히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고 얼마 전에 올린 첫 영상이 조회수는 낮지만 그 팔로워가 25,000명이 되는 인플루언서 분이 이 영상을 리포스트 해주셨더라고요. 자기가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랬던 거죠. 네, 바로 넘어가고 결론은 콘텐츠 시작은 내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다 이미 데이터가 있으실 거예요. 내 고객이 나한테 자주 한 질문, 왜 구매를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구매를 했다면 왜 만족했거나 어떤 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런 내용들에서 결국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담과 엄청난 기획을 기반으로 이런 숏폼 전략을 짜드리고 있고 제 리퍼럴은 이런 전문직 대표님, 지식 창업자, B2C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분을 소개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객이 쓰는 언어로 여러분들의 사업과 매출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빅쇼츠의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